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민전TV 녹화방송입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해서 고발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는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저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위장탈북자 김연희를 고발하는 데까지 아까 생방송으로 했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고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녹화방송으로 뵙습니다.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던 김여정,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형사고발.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대한민국 이 정부에서 형사고발을 당했대요. 그래서 문재인이 어느 만큼 김여정이를 비호해 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양심 있는 변호사, 양심 있는 분들이 나서서 도무지 못 참겠다.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 기분이 꼴린다고 해서 폭파해버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여정, 국내에서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형사고발을 했느냐, 고발을 했느냐. 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김여정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최서원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발에. 자, 형사고발을 한 데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면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 고발에 적합한지,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을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김여정에게 형사고발에 맞게끔 법정에 세우든, 뭐 저 북한에서 살고 있으니 법정에는 못 세우겠지만은 벌금을 때리겠죠. 그래봐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남아있는 저 김정은의 자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냐. 저기 임종석이 북한에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고 싶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연합뉴스라든가 YTN이라든가 뭐 일체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걸 공개를 하면 그 가격을 북한한테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돈이 지금 북한으로 대북 송금을 못하게 돼서 유엔에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못하게 되니까 이 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묶여있다. 아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187억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받을지 일단은 형사고발을 한 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먹힐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일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과 박정천 북한 군 총참모장에 대해서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김연희를 고발할 때 직접 고발장을 가져간 게 아니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서원,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이경재.
이 변호사는 북한은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에 입각한 반국가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대로 지금 형사고발을 했다. 뭐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고, 그리고 이 김정은, 김여정이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일주의 주체 사상에 입각을 해서 저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우리 대한민국 정상국가 아닙니까? 그 국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너네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여정 등의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 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래놓고 4일 후에 폭발하고 그 폭파한 동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 선전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차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가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서 담화 및 언론보도, 통일부 발표 등 자료에 의해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테러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 소추, 재판, 관할 건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고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김여정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 원으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사실 180억이 더 되죠. 180억에다가 거기에 그 사무가구, 컴퓨터 뭐 여러가지 그동안 또 관리비, 전기를 대주고 한 돈을 계산하면 거의 300억이 됩니다. 일단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돈만 180억을 명시했다. 김정은의 경우 명확한 공모관계에 드러나지 않아 아직 모르잖아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 내사 상태가 와서 헷가닥 누워있을 때 김여정이 독단적으로 한 건지 아직은 판명된 게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주 굿캅, 김여정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이 등장하자마자 대남 비난을 잠시 보류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김정은까지 고발할 상황은 없다. 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김여정의 자료는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정은이는 제외됐다는 게 이 변호사의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처음부터 누구한테 나왔느냐? 탈북민 역사에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공사. 처음에 국회에서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처벌 가능성도 미지수다. 그러면서 이 지난달 자신이 페이스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고발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이랬습니다.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김여정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관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설령 기소된다가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국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김정은이를 고발한 게 수없이 되는데 김정은이는 도발을 멈춥니까? 아니면 강도짓을 멈춥니까?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강인함을 보이면서 김여정이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김여정이를 고발한 데 대해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발이 이뤄지면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 기소 중지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헌법상 우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우리 법원 관할이 돼야 마땅하다.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납치됐던 어제 저희 북민전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이제 국군 포로로 전쟁,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보내진 게 아니라 포로 송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포로 교환도 있었고 북한군이 여기 거제도에 잡혀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저 북한에 잡혀있을 때 포로 송환, 포로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국군 포로들을 보내지 않은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은 현재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온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불법 행위를 당한 기간 47년간 1953년부터 2001년 53년간 47년간 1인당 총 손해인정액이 6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북민전 TV에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두 분한테 각 한 명이 2,10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임종석이가 북한에다가 그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그 자료를 읽어보는 값으로 주게 된 돈 지금 여기에 딱 억류된 그 돈에서 2,100만원씩 양쪽에 주라고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죠.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6억이라고 산정이 됐는데 김일성이 책임을 지고 40년간을 5억 1천만원 5억 1천만원 김정일이 책임진 7년간을 9천만원 그래서 김일성 사망으로 상속 지분율 2분의 13인 7,800만원을 합해 1억 6,800만을 김정일이가 책임을 지고 이 김정일이가 죽고 7,800만에다가 9천만을 해서 1억 6,800만을 누가 물어야 되느냐? 이 김정은이가 물어야 된다 이제는. 김정일 사망으로 1억 6,800만 중 상속 지분에 따라서 2,200만원을 이 김정은이가 합해서 총 이중 원고들은 이자 2,1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돈을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을 잡아서 1억 김정일이한테 1억 6,800만을 상속을 받은 중에 15분의 1을 2,200만을 김정은이가 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2,100만원을 이제 때려서 승소를 했죠.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서 법원에서 2,100만원 저 국군 포로들에게 줘야 된다는 걸 어제는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 저기 이 변호사 같은 소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을 폭파한 김여정이를 형사고발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김여정이를 불러야 되는데 올 확률이 적다. 하지만 기소는 시켜놓을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갈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 통일이 되면 꼭 그 배상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시간에 여러분과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 실시간 방송, 또 다른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